메리츠증권 영업포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730 정보회의 시작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아 참, 돼지가 또 난리군요. 돼지는 돼지고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관련된 주식 개별주들 사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방역,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 테마별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뭐 하나 툭 건드리면 두둑. 그렇죠. 종합은 좀 닫혀 있어서 갑갑한 느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것 같은 분위기면 꾹꾹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좀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식들이 한번 쭉 급등을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또 쭉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서부터는 또 대북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 테마별 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실 뭐 미국도 보면은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또 연준 의원이 테이퍼링을 언급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계속 완급 조절을 해주면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좀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하고 연관 관계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중국 증시가 뭐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더불어 도매금으로 우리가 움츠려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도 지난주 말 그리고 전일 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시장도 좀 한숨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은 뭐 지수는 좀 답답할지언정 그리고 뭐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 넘어가면 뭐 큰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1,500원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 박스의 상단이나 하단은 살짝 일시적으로 하회를 하거나 상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꼭 거기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너무 밀착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로 미국이 저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중국도 밑에서 돌았고 좀 이머징의 그 온기가 언제 느껴질 것이냐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 저희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을 계속 하나씩 공부해 두셔갖고 모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델타 변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존재가 네네. 등장함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네. 보니까 그 의외로 적대적 관계가 좀 누그러드는 그렇죠. 미중 간의 그런 불협이라든지 좀 이제 자막이 너무 웃겼어요. 네. 돼지 관련주라고. 네. 돼지 열병 관련주죠. 네. 열병을 빼버리니까 희한하게 느껴지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앞에 쭉 니주를 깔았는 뭐 이렇게 넋두리를 깔아봤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네. 장사 잘 되는 기업 찾아보는 게 저의 일이죠. 그렇죠. 제가 좀 유튜브랑 같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용 용어하고 자꾸 섞여 나가서 자 갑시다. 그 뭐 어떤 기업을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기업이 또 독특한 기업이 또 들어왔네요. 네,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네, 신성통상이 이제 1960 업력이 오래됐죠. 1968년도에 설립돼서 의료 제조하고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75년도에 상장을 하였고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노스페이스, 그 미국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나 타겟 등의 이런 글로벌 패션이나 유통 사를 주요 고객으로 해서 쭉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2016년도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SPA, 스파 사업 부분입니다. 사실 이 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갖고 그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점점 마켓 쉐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시장의 국내 스파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본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파 브랜드인 뭐 자라 같은 데도 들어와 있었고요. 스파 브랜드요? 예, SPA에서 이제 뭐 정식 명칭 뭐 스페셜리티 스토어 리테일과 프라이빗 라벨 오페럴. 그래서 그냥 SPS 그냥 스파 브랜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뭐, 스파는 아니죠. 네네. 그 좋아하시는 사우나 이런 건 겁니다.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A 세컨드 브랜드로 하는데 삼성물산은 A
세컨은 조금 지금 슬로우한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스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탑10이 1위로 우뚝 서고 있고 그러고 나서 바짝 쫓고 있는 게 이제 이랜드 계열의 스파지오인데 스파지오 역시 스파지오의 성장 속도보다 탑10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스파 브랜드 중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라가 있는데 자라가 4,130억 매출을 이루는데 탑10은 4,300억으로 토종 스파 브랜드로서는 자라도 이긴 상황이거든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일본 제품이겠죠. 이 스페인 브랜드 아닌가요, 자라가? 자라는 스페인이죠. 네. 네. 그 한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뭐 스페인이건 이탈리아건 네. 약간 그 패션에 이제 선도하는 그런 국가들, 네네. 디자인적인 것이 그렇죠. 굉장히 강국인 나라들, 예, 이런 디자인의 그런 패션쇼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유행을 선도할 때 특이하게 이 대중의 그 눈을 휘어잡는 네네. 그런 디자인이 바로 다음날 자라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 이게 카피의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그 라인을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동대문 패션 업계에 계신 분들도 밀라노 컬렉션이다, 파리다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참석을 하셔서 네. 바로 동대문에서 오. 샘플을 찍어내시고 네. 샘플 뭐 사이즈별로 해서 한 100벌씩 찍어갖고 뿌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중간 도매상 분들께서 아 이건 좀 디자인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디자인을 수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동대문이 패션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창신동서부터 황학동까지 쭉 그래서 수정된 거 다시 수정본 그 다음 날 바로 저녁 때 디자인 하면은 그럼 뭐 그 유통상가에서 중소 상인들이 이거 반응 괜찮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또 한 시즌을 쭉 밀고 가는 거죠. 그 더욱 응대하는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이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죠.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생산인데 하면서 그 특이하게 변화에 유행되는 계속 쭉쭉. 지속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의 도매상 보따리 상들이 직접 동대문 패션에서 그 자리에서 상품을 찍고 그 자리에서 주문까지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면세점 뭐 중구에 있는 모 면세점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가서 면세 제품까지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패션과 관련된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따라잡고 그리고 정서에 맞게끔 또 이렇게 디자인 변경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일본 회사의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디자인이 조금 좀 그런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 한국 쪽 정서에 맞게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그 해외 공장을 통해서 일괄 생산 체제를 통해서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침투를 하면서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제품이 매출 100이라고 했을 때 약 20 정도가 30 정도가 정상가고 70 정도가 이제 할인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웠었기 때문에 20%만 정상가고 80%를 할인 상품으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신장을 하였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탑10처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의 시장 침투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일본 그 회사 제품이 뭐 그 네이로서 무슨 상품이 좋다라고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제품은 화학 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성통상에서는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화학 섬유 입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더욱더 좋은 소재를 첨가를 해서 모달이라고 해서요. 그 북유럽 쪽에 있는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하는 천연 섬유 소재입니다. 비스코스 레이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소재를 첨가한 신제품 네이 제품을 출시를 해갖고 일본 제품보다도 더욱더 호평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페트병 1,000개 정도를 갖다 재활용해갖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벤트 대응량도 뛰어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은 그 겨울에 요즘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좀 패셔너블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캐시미어 반팔을 입습니다. 여성분들이. 겨울 멋쟁이 네네. 얼어 죽는다고. 예. 근데 캐시미어 소재가 사실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머천다이징을 잘했죠. 그래서 중국산 캐시미어 소재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번에 이제 2021년 fall and winter 시즌, 가을 겨울 시즌 대비해서 지금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있는 이 캐시미어 제품도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회사 홍보보다도 지금 보면 뭐 40%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뉴스도 그렇죠. 봤고요. 네. 그래서 이런 6월 결산 법인이네요. 예, 6월 결산 법인입니다. 독특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9년 7월서부터 작년 6월까지의 매출이 코로나 기간이었었죠. 네. 그 매출이 약 7.6% 증가한 1조 272억 원에 영업이익은 39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한 6천억 좀 안 되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분기, 지난 분기 보면은 매출이 2,635억. 그럼 곱하기 4만 하더라도 1조는 훌쩍 넘을 수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67억 적자에서 94억 원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미리 보인 양상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난 6월 9일 날 공시를 보시면은요. 대주주 염 회장이 자녀분 세 분한테 똑같이 4%씩 지분을 넘기셨습니다. 아, 요게 포인트군요. 네네. 그래서 그 염혜영, 염혜근, 염혜민 각 574만 주로 4%를 보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 전후 2달씩 해서 평균해서 과표가 정해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가가 좀 가벼워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지금 현재 그러면 주주 구성을 보면은 주식회사 가난이 30.01%, 염태순 회장이 8.22%, 그리고 세 자녀가 각 574만 주씩 4%, 박희찬이라고 하는 임원이 15만 주, 그리고 주식회사 에이션 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17.66%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 에이션 패션이라고 하는 기업 유상 감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주식 처분 기일이 8월 9일입니다. 8월 며칠 9일이요? 안 남았죠. 예. 예상 처분 대가는 약 264억 원인데 이렇게 유상 소각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분들의 주가 그 주주분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높아질 기존 수 있는 주주의 거죠.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결산 법인이지만은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탑10이 이제 키즈 브랜드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스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커갈 수 있는 동인 중에 하나는 이 염 회장이 코로나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이 상당히 시장에 주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명동 안의 상권들은 지금 많이 빈 가게들이 많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밀접 지역은 아니어도 동선이 좋은데 몫이 좋은데 임대료가 저렴해진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염 회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네. 지금 신성통상의 브랜드들의 전국적인 매장 수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신성통상의 각 브랜드별 매출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탑10 같은 경우 현재 430개인데 연말에 480개까지 넓히 확대하겠다라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출도 일본 업체 따라잡기 위해서 3년 내 1조 원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 브랜드들 눈에 익숙한 앞서 이제 네네. 화면도 나갔습니다만 이게 이제 스파 브랜드라는 통칭으로 스파, 네. 많이 엮여 있군요. 네네. 왜냐하면 스파 브랜드들이 사실 유니클로 제품이 맨처날 때 스파 브랜드로서 시장 선점을 하였는데 네. 은근히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 정서에 맞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저렴하게 20% 이상 저렴하게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건 뭐냐면요. 네. 유니클로는 110 사이즈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냥 중간 사이즈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들 쪽에 맞는 사이즈. 예. 해외는 110 사이즈도 나는데 한국은 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일본 사람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110 사이즈를 별로 출시를 안 하거든요. 그 외인들은 조금 이제 왜소하니까. 네네. 네. 자기네들 아담해서 한국도 네. 아담한 걸로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이 110 사이즈가 이쪽에는 좀. 예, 탑10은 110도 씩씩하게 많이 만듭니다. 고맙죠. 맞아요. 의외로 이제 이 남성분들은 어깨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네네. 좀 좁은 경우가 있죠. 네.
갑자기 왜일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엔 증여와 관련된 요 이슈가 스파 브랜드로서 국내 1등 지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증여라고 하는 또 주주 이벤트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소각과 관련돼서 주주들 같이 재고 여기 한 8월 9일쯤이면 마무리가 네네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기대를 좀 해본다라는 얘기가 소문으로. 그리고 이제 fall and winter 시즌 되면서 네. 매출하고 이익도 좋아지는 국면. 음,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신성통상이 한때 이제 동계올림픽 때 패딩으로 한번 히트치고 나서 너무 브랜드가 어려웠었는데 네. 회사가 전략적으로 뭐 사실 나이키나 노스페이스 OEM 제품 공급하기 위해서 원부자재 사놓고 또 이자 지급 발생되고 이름 많은데 저마진 구조였었는데 네. 자체 브랜드하고 스파 탑10 강화를 하면서 회사의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기업 재무 구조도 좋아지는 그런 그 세 가지 보너스를 갖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주가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아직은 이 다음 단계의 스텝이 좀 남아 있다라고. 네네. 그래서 보시는 이제 거군요. 길게 보셔도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혹여나 뭐 목표가 이런 거는 들리는 얘기가 있던가요? 그런 건 장기 우상향. 우상향. 그래서 네. 저희는 비중 이격 보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뭐 타켓 프라이스가 나오거나 뭐 분석 보고서를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시장에 소문으로 나오는 기업, 좀 핫한 기업 이렇게 해도 두 번째 핫한 기업도 좀 있죠. 아무래도 이 백신과 관련된 이슈 연관성인 것 네, 같은데. 백신 연관성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제대로 뒷받침되면서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오면서 기관들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ST팜입니다. ST팜. 네. 네, 백신 원료로 많이 예, 예. 유명하죠. 얼마 전에 이 머더나하고 미국에 이제 그 파이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유럽향 수출 품목에 대한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 어저께 이제 나왔던.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mRNA 백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에스팜도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에스팜 본업을 놓고 보면은 그 대주주는 동아소시오홀딩사 32.68%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약 원료의약품하고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요 이 제품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입니다. 올리고 누클레어 타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올리고 누클레어 타이드 같은 경우는 20여 개 핵산 단량제의 조합으로서 이 핵산 치료제가 기존의 일반 저분자 치료제나 아니면은 이 항체 치료제보다도 훨씬 몸 안에서 약에 대한 기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희귀의약품이 적용되던 것이 지금 난치성 질환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관련된 이 핵산 치료제와 관련돼서 글로벌 3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등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원료의약품 제조와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그 제약 산업을 놓고 보면은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의약품을 위탁 개발하는 CDO 산업이 있고요. 디벨롭 네. 하는. 네. 근데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다 겸하는 CDMO라고 하죠.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일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확대되어지고 있는 올리고 핵산 시장과 관련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설비 증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18년 6월에 올리고 전용 공장을 완공을 하였고 2020년 8월에는 307억 원 규모의 1차 증설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2020년 10월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무상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한테 무상 지원 받은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회사의 CDMO 능력을 높게 평가를 받은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mRNA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3단계로 증설 계획을 구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금년 5월에 미드 스케일 규모의 추가 증설을 하였고 11월경에는 연간 1천만 도주 규모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였고 11월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숫자와 기업의 성장이
겸부될 수 있는 그리고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네. 사실 행보를 좀 한 3개월 동안 네, 바이오 키웠네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도 좀 당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흑자 전환되었고 기간 순매수세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숫자가 뒷받침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되면 쇼커버와 관련돼서 리와인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제가 독특하게 좀 귀를 딱 잡는 부분은 네. 동아 소시오홀딩스가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대주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ST팜의 시가총액은 2조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 이제 32%인데 뭐 30%라고 쳤을 때 6천억 정도. 네. 물론 6천억을 다 쳐주지는 않고 거기에 한 반 깎아가지고 3천억 지분 가치 인정해주면은. 보통 지주사는 지분가치 30% 정도만 디스카운트 그렇죠.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많이 깎으면 반도 깎아버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서. 그럼 한 3, 4천억 지분 가치 된다는데 동아 소시오홀딩스의 시가총액이 7천억이네요. 네, 저렴하죠. 네, 근데 물론- 동아소시홀딩스 대응하기가 힘든 게 네. 유동성이 적습니다. 거래량이.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훅 올랐을 때 못 파신 분들은 또 기다리셔야 그렇죠. 되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드린 그러게 부분이죠. 예. 뭐 얘기는 동아 소시오홀딩스도 계속 뭐 라이트하우스 뭐 기술 수출 얘기들이 왕왕 나오는데 뭐 에스트팜도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터치를 해드린 거고요. 네. 환금성 측면에서는 이 ST팜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네네. 네. 일단은 좋네요. 이 모더나의 원료 되나요? 네, mRNA 관련돼서도 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게 하여튼 원료를 된다는 거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고 거기에 이제 단순 매뉴팩처링하는 CMO뿐만이 아니라 같이 개발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CDMO, 네. 네, 글로벌 3위. 네, 글로벌 3위. 예, 거기다 지금 계속 증설 중. 그리고 증설된 것이 11월서부터 매출의 반영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에딩되면서 우상향 기대되고 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예. 좀 좋고 물론 이제 오늘 이 항상 그 바이오나 이런 뭐 원료 의약품이 됐던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 심리적인 영향하고 또 연동되잖아요. 네네. 오늘은 조금 1,300명대 주말 효과 때문에 네. 좀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장중에 주목을 못 받더라도 이렇게 못 받을 때 다시 미래를 보고 조금 그렇죠. 관심을 그리고 둬도. 꼭 뭐 코로나 치료제를 떠나서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든든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흥미로운 시장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기업이었는데 신성통상과 ST팜. 네. 네, 유심 있게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정보회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